안녕하세요 여러분, 핀토렌 커플의 허수정입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 쭉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6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로 이번에 암 경험자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 라는 의미의 고잉온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2월 달까지 한 달에 2회 정도 고잉온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 유방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일상 복귀까지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8회 정도에 나눠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된 캠페인이니까요.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논리정연하게 빠짐없이 이야기를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본을 조금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진단명은 유방암 1기 호르몬 타입입니다. 같은 암, 같은 타입이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계기와 전조 증상, 그리고 병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유방암을 진단받은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 8월쯤에 왼쪽 가슴이 계속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유방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광대 쪽에 양성혹이 하나가 있고 그 외적으로는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왼쪽 갈비뼈에 단단한 힘줄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 힘줄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튀어나와 있었고 몸을 이렇게 기울일 수도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당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어디 병원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갈비뼈 쪽이 아프니까 정형외과로 먼저 갔어요. 근데 정형외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내과를 갔어요. 내과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 근처에 있던 가정의학과 같은 데도 한 번 더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잘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힘줄이 왼쪽 가슴을 타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방외과를 다시 한 번만 더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유방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유방외과에서는 저번 병원과는 다르게 유방 엑스레이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초음파도 탄성 초음파로 봐주셨어요. 일단은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마치고 진료실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왼쪽 가슴에 1cm 정도 되어 보이는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인 양성 혹은 구름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예쁜데 악성 종양은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왼쪽 가슴에는 뾰족뾰족한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암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암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그냥 혹을 조금 떼어내야 되는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가라는 말이 저는 병원 잘못 찾아왔다. 여기 과잉 진료하는 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저 조직 검사 안 할래요. 이렇게 하고 나오려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정색을 하시면서 제 팔을 팍 잡으시더니 조직 검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직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병변이 있는 부위에 국소마취를 하고 바늘을 집어넣어서 총 같은 걸로 탁탁탁 때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픈지 조직 검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 멍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은 10% 미만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가 연말이라 저랑 제 신랑이 연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그러면 오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오후에 그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병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오늘 혼인신고도 하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이따가 와인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료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망설이시면서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심윤성 유방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안 들어오고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그냥 덤덤하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암이요? 제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암이에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젊은 사람도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집안에 부모님,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병원에서 안내해주는 연계병원을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평소랑은 정말 다른 많은 것들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아마 저의 몸에서 보내주는 전조 증상이나 몸이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고 그래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연차를 자주 쓰는 편도 아닌데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쉬는 스타일이고 연차도 몇 개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연차를 썼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증상은 저희 집 꼬물이가 피부병이 있었어요. 여기 꼬물이 자고 있어요. 링웜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옮는 피부병이거든요. 그게 저랑 신랑이랑 같이 옮았어요. 근데 이게 꼬물이도 다 나왔고 신랑도 다 나왔는데 저만 안 낫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쪽 팔에 하나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왼쪽 팔,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양쪽 다리까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고 바르는 약을 발라도 엄청 오랫동안 안 없어졌어요. 저만. 그래서 이때 그냥 아 내가 면역이 많이 떨어지긴 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증상은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던 터라 회사에서 출퇴근할 때 매일매일 체온을 쟀거든요. 근데 자꾸 제 온도만 35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상 체온은 36.5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날이 추워서 그냥 낮게 나오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체온이 자꾸 35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어떻게 사람이 체온이 35도일 수가 있냐
너 면역력 관리를 좀 해라.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아무래도 제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단을 받고 연계병원으로 예약도 했는데 그 당시 다녔던 회사 부장님께서 본인이 아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 유방암으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암은 병원의 네임밸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암종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최대한 빠른 날짜로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래가 성격이 뭔가를 막 찾아보고 막 알아보는 성격이 아니어서 누가 하라는 대로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그냥 그 진단해준 병원에서 연계해준 병원으로 아무데나 예약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을 추천해주신 부장님께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진단을 받으면 너무 경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진단받으신 분들을 제가 종종 보면 병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병원이냐, 3차 병원이냐. 3차 병원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병원들이잖아요. 솔직히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진 이야기를 잡는 것만으로도 엄청 오래 걸려요. 아마 최소 2~3달은 걸릴 거예요. 진짜 운 좋으면 한 달 이내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을 기다려서라도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환자들이 많고 치료 경험이나 임상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2차 병원에 비하면 그런 점들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증상들에 조금 더 빠르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방암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표준 치료라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봐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비슷하게 치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표준 치료라고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치료들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달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내가 진료를 보고 싶고 치료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이라 병원을 고르시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수술 후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